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분께 연락이 왔는데 공사를 한 반 정도 진행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고객께서 돈이 없다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고객이 어둠의 세계에서 잠깐 활동하셨던 무서운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계통에 계신 분들과 몇 번 인연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 영상 설명에 있는 인테리어 영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 전자책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 아마 문의 주셨던 구독자께서는 내 얘기구나 하고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고객과 만났을 때 이 고객께서 돈이 얼마 없으니 일주일 단위로 얼마씩 주겠다고 하셨대요. 이 고객 이야기를 믿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2주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받은 비용과 현장에 직접 투입한 비용과의 차익이겠죠. 이 차익을 정산을 해야 해서 구독자분께 여쭤봤어요. 투입했던 비용하고 내가 받았던 비용의 차익이 어느 정도나 나는지 여쭤보니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덜 받은 상황이었어요. 구독자께서는 본인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했던 업체들의 비용은 지급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객에게 업체한테 줄 비용은 정산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에 들어왔던 업체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받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업체와 다시 공사 재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 남아있던 비용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듣기에도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구독자는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그래서 구독자는 고객께 항의를 했더니 험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라 무섭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 잊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도 나고 더 나아가면 화병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잊는 게 더 나은지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소송을 하자면 소액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해야 할 텐데 이 전자소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야 하면 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면서 글로 다 적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혈압이 오르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복기하면서 하나하나 글로 쓰는데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몇 번을 한지 모르겠어요. 정신 잡고 있기도 힘들 만큼 분노가 정말 많이 치밀어 오르거든요. 혹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한다면 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실익이 없어요. 줘야 할 수임료만 해도 내가 받을 돈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물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3,000원 때문에 소송했던 어르신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죠.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 소모적인 데 쓸 에너지를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시게 된다면 내가 잃어버린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위로가 아니라 정신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저 역시 무서운 형님, 누나들 공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작업은 무사히 잘 마쳤지만 결과적으로 공사 잔금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공사 잔금만큼 술을 마시고 가라 했던 분도 계시고 공사 잔금만큼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던 분도 계셨고 전에 작업했던 업체의 돈을 떼먹었다고 자랑했던 분도 계셨어요. 이런 일 겪고 나면 정말 감정이 많이 상하는데 이후에 저는 원칙을 정하게 됐어요. 모두 그렇진 않지만 상담을 하면서 좀 불안해 보이는 고객을 만나게 되면 공사비에 대한 원칙을 설명을 드렸어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계약 시에 공사대금 완부를 요청을 했는데 고객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니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 정중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공사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진행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사정상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들도 가끔 들어왔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너무 탐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자금을 투입했었고, 이렇게 저는 2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이 이후에도 원칙을 정하게 됐죠. 혹시 이런 일이 들어온다면 아무리 탐나는 공사, 아무리 욕심나는 공사라고 해도 그냥 거르자라는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이 원칙 덕에 한 번 더 사기당할 일을 예방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구독자는 아니고 아는 지인이 무서운 형님공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저는 제 원칙을 설명을 해줬고 잘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그 원칙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내가 입은 피해, 내가 겪은 갈등 상황을 원칙으로 정해 놓으면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저는 또 다른 원칙을 하나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